일본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환태평양 지진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진 활동이 활발히 감지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이 오늘 안전수칙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와 관련된 화재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애너하임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10대 용의자가 경관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갱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호수에서 카약을 타던 50대 남성이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한 뒤 사망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갔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경제위원장이 연준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보고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쓰나미 경보를 발효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는데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지진 징조에 로스앤젤레스 지역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건물 주차장에서도 심각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엘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진 활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앵커리지 인근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고 현지 시간으로 8일 밤에는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보고됐습니다. 23時15分頃、青森県沖を震源とする地震が発生をし、青森県八戸市において最大震度6強の強い揺れを観測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즉각 쓰나미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최소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주택 한 채가 파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이내 규모 8.0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家具の固定など日頃からの地震の備えの再確認に加え、揺れを感じたらすぐに避難できる体制を整えていただきたく存じます。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캘리포니아주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위협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각 가정에 충분한 물과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손전등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장비를 갖춰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말 늘어나는 각종 화재 원인 중 절반이 작은 촛불 때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LA시와 카운티 소방 당국이 오늘 합동으로 화재 안전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꽃이 튄 지 10여 초 만에 크리스마스 트리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특히 수분이 없는 마른 나무라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협회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트리 화재는 매년 150여 건. 그런데 정작 더 많은 화재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Almost half of home Christmas tree fires start in the living room, with candle fires peaking in December and January. 실제로 연말 각종 장식들로 인한 화재는 트리 화재의 5배가 넘는 835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화재 원인의 절반이 작은 촛불로 인해 시작됩니다. LA시와 카운티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화재 안전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생나무를 실내에 들여놓을 경우 반드시 충분한 물을 공급해 줄 것, 벽난로나 촛불, 히터 등으로부터 최소 3피트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전구나 장식용품 등의 여러 개의 콘센트를 연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출하기 전과 잠들기 전 모든 장식 전원을 끄는 것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lose your bedroom door at night. That simple step, if there was ever a fire in your living room, can keep the smoke, the heat, and any active flames away from you. 소방당국은 화재가 급증하는 연말을 앞두고 집안의 화재 경보기 상태를 점검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화재 경보기의 경우 최소 1년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배터리 또는 경보기를 새 걸로 교체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애너하임에서 경찰 대응 사격으로 10대 1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너하임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9시 32분쯤 800 사우스 필라델피아 스트리트 인근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관 2명이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치 상황이 발생했고 조사를 벌이던 경찰 2명이 경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때 대응 사격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갱단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사격으로 올해 19살로 추정되는 10대 남성 1명이 총상을 입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총기 한 정이 회수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2명이 구금됐고 경찰은 대치 상황 발생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의 얼굴에 총격을 가하고 도주해 경찰이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오늘 새벽 1시쯤 칠가와 크로커 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올해 38살 남성은 얼굴에 총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는 피해 남성과 대화하던 중 용의자가 다가와 총격을 가했다며 자신이 현장에서 빠져나와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총격을 가하고 현장에서 도주해 경찰은 용의자 수색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남가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호수에서 카약을 타던 50대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고 자신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공원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4시 15분쯤 모레노비치 인근 페리스 호수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54살 아버지와 7살 아들이 호숫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카약을 타고 놀다 전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물에 잠겨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물 위로 떠받치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당국은 아버지가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아들을 계속 떠받치고 있어 살려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조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버지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국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조끼는 배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상 12살 이하 어린이는 운항 중인 레크레이션 보트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원관리국은 자주 가는 곳이나 깊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가라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틀간 열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연준 의원 간 견해차가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아마도 금리를 어느 정도 계속 인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나와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 경제참모가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해시 위원장은 다만 앞으로 6개월간의 금리 방향을 예고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연준 의장은 고용지표 등 데이터를 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그는 또 대통령은 누구를 선택하든 좋은 선택이 보장된 상황이라며 내가 된다면 기쁘게 대통령을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공개 비판하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d mortgage rates, despite the fact that we have an incompetent chairman of the Fed, a real dope, who should reduce rates. 한편 지난 7일 발표된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 클라크 센터의 주요 경제학자 4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가 연준이 이번에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준이 물가보다는 노동시장 둔화 우려에 대응할 것이란 의견이 더 많다는 건데 이와 반대로 물가 대응이 먼저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이번 연준 회의에서 의원 간 견해차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LA시가 최근 1099 계약직과 프리랜서들에게 비즈니스 세금 고지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시민들까지 고지서를 받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렌데일의 비영리 갤러리에서 일한 한 주민은 사업자가 아님에도 LA시로부터 비즈니스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며 큰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LA시는 1099를 받는 개인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연매출 1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와 예술인은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LA시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고지가 실제 세금 부과라기보다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추정 고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고지서를 무시하지 말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됩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한국계 법무법인은 쿠팡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이 한국의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에 등록돼 있는 상장사로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는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쿠팡 모 회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다루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만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여 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7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합의금으로 우리 돈 약 5,100억 원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쿠팡 소송에 나서는 법무법인은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이민세관 단속국 단속에 대해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면 정부의 불법 단속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없는 단속 진입은 막을 수 있고 묵비권과 촬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7일 미국 내 이민자들이 정부의 불법 단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면 아이스의 단속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아이스 요원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 집이나 학교, 직장 등 사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민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민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속 현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스는 법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은 발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구금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당국의 답변을 반복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은 언제나 이민자를 환영한다며 이민자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매일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뉴욕 차이나타운 캐널 스트릿에서 아이스의 이민자 단속 시도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3,212명, 이 중 추방된 이민자는 1,832명으로 5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추방된 이민자는 238명으로 올해는 약 7.7배가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의 상하원 타협안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하원이 조율해 공개한 3,000쪽 분량의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에 주둔 중인 2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를 적시했습니다. 또 상호방위 기지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과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려면 국방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발효는 하원에 이어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양당이 이미 타협한 내용인 만큼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2027년까지 매년 4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재승인했습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며 타이완에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6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과 유럽의 미군 병력 유지를 명시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의회는 내년 국방 예산을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늘려 사상 최대인 1,322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LA의 고급 주택가 벨에어에서 복면을 쓴 절도단이 주택에 침입해 금고와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절도 사건은 지난 5일 저녁 7시쯤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4명은 집주인이 아이들과 함께 귀가하기 약 15분 전 현장을 떠났습니다. 집주인은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약 25분 후 도착해 CCTV 확인 결과 용의자들은 귀중품을 빨래 바구니에 담아 날랐고 곳곳에 카메라가 있는데도 대범하게 행동했습니다. LA경찰국은 사건을 조사 중으로 용의자 중 한 명이 다치 챌린저 차량을 타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체포된 용의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부문별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과 비영어 부문 최우수 영화 후보, 주연 배우인 이병헌은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K-팝 데몬 헌터스는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에, OST 골드는 베스트 오리지널 송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에 열립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온도 관리가 까다로운 의약품을 안전하게 항공 운송할 수 있는 자격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의약품 항공운송 인증인 CEIV 파마를 획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CEIV 파마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의약품 운송 절차와 보관시설, 장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해 부여하는 국제표준 인증입니다. 백신이나 바이오 의약품처럼 온도 변화에 민감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입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에어프레미아는 고부가 가치 화물인 의약품 운송 시장에 본격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일반 화물보다 운송 단가가 높은 의약품 화물을 유치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초반의 강세를 약세로 뒤집었는데요. 지난 1일 이후 5일 만에 3대 지수 모두 떨어진 가운데 내스닥이 선방했음에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5종목이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일 금리 인하 확률이 90%에 육박했지만 파월 의장이 매파적 톤을 보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됐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둔화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경제지표 공백으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했습니다. 금요일 발표 예정이던 10월과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모두 내년 1월 14일로 연기됐습니다. 12월 지표까지 포함해 3개월치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건데요. 연준이 이번만 금리를 낮추고 이후 금리 동결 또는 긴축 기조 유지를 시사할 가능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막상 매도세 압박은 패닉셀링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막판에 급증한 저가 매수와 함께 장은 낙폭의 절반 가까이를 복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요일과 목요일 오라클, 브라드컴, 커스코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가 장의 변동성을 키우며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